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성균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이미선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네요. 네. 예, 지난번에 문영배 얘기했는데 이제 같이 임명됐던 이미선에 대해서 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부부는 일심동체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볼 때 이 이미선 부부는 일심동주 같아요. 5월 동주, 일심 동주 동체입니까? 아니, 그 동주가 아니고. 그 동주가 아니고. 주식. 같이 주식. 같은 주식. 같이 주식 투자 전문가라 이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이 남편이 오충진이 네. 그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이라고 똑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법무법인 YK. 예, 여기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남편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권순이라고 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법무법인에 네. 그 동생은 또 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예. 이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스스로 알아서 자진해서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당장 깐땅히 가야 됩니다. 네. 네,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헌법재판소 원래 9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원래 상권분립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현황을 보면 이게 3분의 1이 우리법연구회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관에 이거는 문영배 자신의 말이에요. 네. 우리법연구회 회원수가 전체 법관의 3%다. 예. 그러니까 3%밖에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동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국제 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후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엉터리 영장 했던 이순영. 네. 이순영도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거 걸리는 것마다 전부 다 우리법이에요. 네.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법 연구회가 주축이 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거론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이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거기에 그 대법원 윤리강령에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경제적 거래 행위 등 이걸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미선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2018년도 이테크 건설의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었는데 네. 이때에 해당 주식 1432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재판하면서 해당 주식 매각도 안 하고 아이고. 재판 회피 신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더 심각한 것은 이 이테크 건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에 네. 그 후에 그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런 사람.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안 걸렀나 몰라. 인사청문회를 하긴 했는데 이런 네. 문제가 됐는데 그냥 덮고 지나간 거죠. 덮고 지나갔네. 아이고, 네. 참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죠. 네.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오충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칼럼으로 오충진 변호사는 OCI 계열 여기 나오는데 네. 특허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준내부자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뭐냐? 거기에 제일 위에 보면은 투자 비율 49.2%. 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테크건설 이테크건설. 49.2%네요. 예. 자기가 재판한 이미선이 재판을 했던 그것의 49.2%를 몰빵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50% 가까이를 네. 몰빵한 거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검찰,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어요. 하하. 예. 이거 주식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네. 2020년 1월 2일 날 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갖고 3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그거부터 3주가 지나가지고서 이 남부지법이에요, 이게. 네. 남부지법에서 이미선의 주식 이상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그때 추미애는 문제의 그 증권 합수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 남부지법의 증권 합수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선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황당한 것이 이미선 남편이 소송을 맡은 상관그레스 이것의 일일 거래량의 57.7%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루 동안 거래된 것이 57.7% 그리고 하면은 뭐 66.9% 집중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게 이제 재판과 관련돼 있는데 남편 오충진은 그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재판을 하고 이 사람들이 회피도 안 하고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하면서 그 뒤로는 이런 주식을 집중 매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또 문재인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벌을 했으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거기에 왼 오른쪽에 이제 품절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 1만 주 내 품절주인데 거기 2017년 네. 12월 21일에 거기 뭐 57.7%.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2월 28일에는 66.9%. 요게 오충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관여된 특허 소송과 관여된 이것을 하면서 한 거예요. 네. 근데 가운데 보시죠. 가운데 보면 그 둘이가 이제 권순일, 오충진 그래가지고 대표 변호사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법의 YK.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선이가 재판관 그 청문회 할 때는 재판관이 되면 전부 다 처분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신이 잘못됐다가 하는 거를 시인하고서는 또 1년도 안 돼가 또 억대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거기 이미선 남편의 수상 거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구체적으로 이거 주광덕 의원이 아마 밝혔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왼쪽에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빨간 칼럼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3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거래 정지를 해요. 아이고,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데 받았네. 그 전에 거래 정지가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심사에. 그때 딱 들어서 3,804주 전액 매도를 한다 이 말이죠. 야, 2주 전에 매도를 하네요. 예. 아하. 매도도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다 매도해버려요. 전에. 내가 파악한 대로. 이건 예. 정보를 들었다는 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네요. 무슨 그렇죠. 정보를 부당거래죠, 이거. 부당거래. 내부자 부당거래로 내부자 맡겨볼 수가 없다. 부당거래.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연탄 공급 뭐 이거 하면은 그 전에 바로 직전에 7,121주를 매입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매도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가진금 부과하고 군장에는 상장설이 있고 뒤에 거래 정지하기 직전에 3주 전에 또 전액 매도하고 이런 네. 식의 하는 거는 너무나도 수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논문 표절을 심각하게 보는데 네. 이 이미선은 더구나 제 대학 동문입니다. 부산대 동문이에요. 아, 그래요? 어. 예. 동문인데 부산대 법대를 나와가지고서 그 법대 석사를 했거든요. 예. 부산대에서. 그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요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네. 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영문 요약본하고 해외 사례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장에 다시 하겠지만 거기 그냥 대충 보시면 영문 요약 표문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녹색돼 있는 게 같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부산대학교 석사 논문입니다. 예. 할부 매매 뭐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예.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몇 년 전에 동아대학교에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역시 또 학위가 나왔었어요. 예. 요거에 몇 년 13년 전에. 네. 근데 거기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네, 비슷하네요. 그냥 대놓고 표절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 잘 뭐 시청자분께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 야, 거기 저 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초록색 똑같아요. 똑같아. 형광펜을 하는 게 똑같으네요. 네, 그냥 문구가 똑같습니다.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할부 매매한 개념이 있으면서 순수한 쭉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네. 이에 관련된 거기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한 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1972년 똑같죠. 예. 그 다음 따라서 어쩌고 하죠. 예. 이것을 교묘하게 한자를 놓고 빼고 하는 이거를 한자로 집어넣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슬쩍 바꾼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왼쪽에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왼쪽 거는 독일과 마찬가지고 뒤에 거는 옆에 거는 독일 한자로 넣었어요. 아, 똑같은데 한자로만 살짝 바꿨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에 안 걸리게 하려고. 그렇죠, 이거 그렇죠. 또 표절 찾는 그 엔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짝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로 바꿨네. 야. 한자 있는 거를 한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한글로 바꿔. 예. 이게 이제 82년도 나온 거니까 그때는 한자를 많이 썼고 예. 요거를 슬쩍 바꿔가지고 한글로 바꾼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동법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동아대 논문은 동법 한자로 했고 예. 이미서는 이걸 한글로 바꾼 한글로 겁니다. 바꾼 것뿐이네. 야. 예, 그 다음에 오만 할 때 만자를 동아대 거는 만자 한자로 썼고 예. 이거는 한글로 바꾼 겁니다. 그대로 이건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런데 그냥 뺏긴 것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논문 표절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유죄받을 수 없는 아주 악의적인 표절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거기 이미선이 판결 중에 이제 그 헌재 판관이 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다음에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다음에 2020년이죠. 거기 보면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 예. 위헌이다. 정당 가입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모두 위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교조하고 똑같은 그 태도를 취한 거죠. 네.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 오신환 의원 그때 사보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억지로 막 문희상이 이 사보임을 강제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법한 건지 여부가 됐는데 사법이 이미 적법했다. 그래서 문희상한테 이거 면죄부를 줬었어요. 이런 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인데,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뿐만이 아니라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군 형법 내에 이제 군내 학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문영배와 똑같이 이미선은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 방법 예방법. 예. 요것도 위헌이라는 거예요. 하하하. 참.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얘기고 그 동생 네. 그 이상희 민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희. 그 민변에다가 이상희 이제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동생 이상희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명백히 남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거는 너무나도 편향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그것도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를 책임지는 헌법재판관 한 명이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임기가 4월 며칠이잖아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인데 자기 임기 전에 하여튼 한탕 치고 나가려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가려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임기 채우지 말고 빨리 나가야죠. 예. 당장 나가야 되고 당장 당장 나가야 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저질은 재가가 있으니까 깜빵으로 가야 됩니다. 깜빵으로. 여기서 나와서. 예, 그러네요. 탄핵이 아니라 깜빵 가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전에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고 나가겠다. 이래서 마 씨도 내일 모레 2월 3일 날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걸 또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무섭네요. 우리 법 연구에. 무섭네요. 사표가 아니라 감방 가야 된다는 건데 감방을 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표 빨리 내. 그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 지금 큰일 난다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예, 마치겠습니다.